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관심이 갔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프님. 오늘도 가장 일찍 오셨어요. 그럼요. 네. 이렇게 궁금합니다. 무슨 방송이든 이렇게 정말 빨리 이렇게 오시는 게 뭐 이유를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개근? 아마 이 방송 시작한 게 한 7, 8년 됐을 겁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날 방송에서 1시간이나 한참 전에 오셔서 준비를 네, 하십니다. 준비하고 맞죠? 오늘 뭐 할 얘기나 네. 데이터 이런 것들 뭐 다른 내용이 없으면 출석이라도 잘해야죠. 개근상이라도 제가 받아야죠. 존경합니다. 그런 지금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꾸준하게 하는 거하고 또 빨리 가서 준비하는 게 사실 필요한데 좀 쉽지가 않거든요. 스케줄도 그렇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당일 뭐 아직 선고 날짜 잡히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로 추측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가포 비상을 발령했어요. 일단은 가포 비상 발령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선 데프콘 1, 2, 3. 데프콘. 예, 근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르죠. 진돗개 1, 2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와치콘, 정확히 와치콘이라고 와치콘이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은 이제 이전에는 좀 달랐지만 지금은 갑, 을, 병 이렇게 날아갑니다. 보통 이제 가포가 제일 상위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경과로 있어갖고 사복 입고 근무하는 형사였는데 이 가포가 발령이 되면은 말하자면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다 대기 다 들어와야 됩니까? 대기. 그리고 이제 뭐냐면 기동복 말하자면 진압복 그런 거 입고 말하자면 언제라도 나가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집회 시위를 막는 방패를 들어야 되는 100% 가용 인력이 다 동원될 수 있는 15만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거 교대 근무나 이런 거 합치면 실제로 그러니까 상용되는 건 8만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경찰. 그렇죠. 예.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렇죠. 15만이 다 쓸 수 있게끔 대비하는 거. 가포. 물론 그게 이제 가포 비상이니까 최고 단계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가포 비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박근혜 그때 탄핵 심판 때는 제 기억에 가포 비상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사고도 있었죠 그때. 5명이나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때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러 거 차도 막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 대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전시 상황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건 뭐 잠수함 침투했을 때나 핵실험했을 때 이런 때 발령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있는 그 탄핵 심판 선고일에 이 사람들이 계속 내라는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뭐 피바다가 된다는 둥 막 그러니까 뭐냐 황구경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선동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위험한 선동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한다면은 분명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기동대를 다 동원해도 사실은 못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동에서 형사들 동원하듯이 서울에 있는 위험한 포스트를 다 대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부지부 폭동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도 사실은 경찰이 약간은 미흡했다는 측면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실수입니다. 실수였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이 경비라는 것은 한 번 놓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과도할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 헌법재판소를 몇 겹 쌓아야 되고 흔히 말하는 중앙지법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포스트를 다 에워싸는 방식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3단봉하고 캡사이신 이걸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뭐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물대포를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백남기 농민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쓰기가 마우 주저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쓰게 되면 일단은 그 캡사이신이나 아니면 3단봉은 1대1로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쪽도 다치고 사실은 진압경찰도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물대포를 안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의 방법으로 삼단봉과 캡사이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물대포 안 쓰면서 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3단봉이다. 우리는 그 이상의 사실 뉴욕 경찰 아시다시피 기마 경찰이 있습니다. 기마 경찰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프랑스 경찰은 장갑차를 이용합니다. 장갑차를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적으로 헌법재판소합은 경찰특공대로 표적으로 인지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경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부지법 폭동 얘기도 좀 했는데 이 얘기 조금 나눠보면요. 서부지법 폭동 때도 경찰 현장 대응도 문제가 됐었고 그때 지금 폭동 부추기는 글도 계속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별다른 움직임은 좀 없습니다. 경찰에서 이거 좀 조사를 하던가 뭔가 사전에 좀 막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수사 체계가 이렇습니다. 수사 기능은 국수본에서 하지만 인력 관리는 지방청 단위거든요. 지방청이 하니까. 그럼 지방청에 직무대리인 박현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현수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은 서울청에 있는 형사들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박현수 직무대리가 그렇게까지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박현수라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의 어떤 성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박현수 치안 정감이죠. 이 사람이 서울청장 직무대리 서울청장 이런 걸 하면서 사실은 또 이 사람이 윤석열 쪽 사람이라고 좀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법 폭동 수사도 조금 제자리가 많이 특히 정강원 조사 막 빨리 진행되다가 정강원 앞에서 탁 멈췄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행되는 게 없죠. 아니 그러면 소환할 거 소환하든가 아니 뭔가 다른 어떤 영장을 치든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치든가 뭐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의 인사 지휘를 받는 형사들은 수사팀은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했다가 자기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현수라는 사람이 사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찰의 어떤 수사 지휘 구조라는 게 지방청장 특히 서울청장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해준다는 건 아닌데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박현수라는 사람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어떤지 몰라도 박현수라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폭동 관련 수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대해도 사전 조치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 인터넷에 아시다시피 그날 탄핵 심판 선고 날 뭘 하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부수자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럼 미리 사전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치안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다가 거기서 터지면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제가 그래서 박현수 임명됐을 때 똑같은 말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이게 밑에 사람이 눈치를 보고 이러면은 실제로 작동이 안 될 수 있는데 제일 걱정 이게 결과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인사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결재가 나야지 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아무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금방 알죠. 저 사람은 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싫은 표정을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는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누가 거기다 그 사람을 박았는지 이건 나중에라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경찰 인사 이번에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엉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팽당하고 실제로 이렇게 라인 탄 사람들이 잘 나가면 이건 아니다. 배분을 좀 하지 않나요 경찰대? 보통은 어떻게 해요? 간부 후보 뭐 이렇게 순경 뭐 이렇게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청에 이 평가 관리관으로 몇 번 위원으로 갔어요. 외부 위원이지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휘관이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 배분을 하도록 이제 내부에서 합의됐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 평가와 그 부분급 시작해서 출신 평가부터 해서 다 두루두루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되고 나서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를 저지른 다음에 뒷말이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공무원이 사실은 진급에 목을 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하면 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자,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네.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다가 넉 달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베프님은 뭐 사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마약 사건이 이렇게 늦게 천천히 편안하게 하면 됩니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약 간이 검사가 일주일 안에 소변 그러니까요. 검사가 돼야 돼요. 네. 그럼 10월 29일 날 이게 신고된 거예요. 네. 누군가 화단을 두지고 있다. 예, 이상한 애들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가서 일일 출동해서 찾아보니까 액상대만 있어. 네. 근데 그 범인은 도망갔어. 네. 아니 그러면 그게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루가 아니라 30분이면 찾습니다. 금방 찾죠. 사실.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가 렌터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철 아들이. 그리고 그 안에 가족이 하나 더 있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렌트카 차번호 와스로 찍으면 10분 내에 나옵니다. 금방 나오지요. 네. 그럼 금방 그 나오지요. 가서 신원 확인하면 주민등록번호 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모르시나 다 아시는 게 뭐냐면 이 주민등록번호를 탁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족에게 쫙 뜹니다. 근데 주요 인사는 예. 더 떠요? 예. 등이 아니라 압니다. 알죠. 이철규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당의 주요 당직자, 정부의 몇 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이 언론 파급력 때문에 네. 경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규가 실력자 중에 실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족이 마약 관련자가 있는데 네. 얼마나 그 서울을 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장이 민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 아하. 아니 이철규가 누굽니까? 정보경찰 중에 정보경찰 아닙니까? 출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납득하게. 그래서 이철규가 이런 거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경기청장 출신입니다. 그럼요. 국정원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시지만 정보경찰 했었어요. 그렇죠. 정보경찰 한 사람이 지금은 여당의 아주 실세잖아요. 네.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철규가 설마 내 아들 봐줘라고 이렇게는 안 했겠죠. 네. 그런데 내 아들이야라고 한마디 하면 뭐라 그럴까요? 수사경찰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했어. 이철규가 자기가 그러면 내 아들이지만 엄격하게 해. 조사해. 이렇게 해야지 만든 거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내 아들인데라고 하면은 그 밑에 수사 경찰들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언론 보도긴 한데 이철규 아들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이번에 총경 승진한다면서요. 이게 오비락도 이런 오비락이 없죠. 이렇게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승진을 누가 챙겼겠느냐? 네. 그럼 결국은 실세들이 챙겼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하다. 결국은 봐주고 승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수사 경찰들이 얼마나 사기가 좌절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유력자의 가족을 수사할 때 멈칫멈칫하지 않을까요? 봐주면 자기한테 이익인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가족 관련자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엄격히 하자. 더 엄격히 하고. 근데 이걸 거꾸로 쓴 거죠. 이 마약 사건도 좀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뭐 베프님 주목하는 점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무슨 유업의 그 손녀 황모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한테만 가면 상선이 끊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한 3번 걸렸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왜냐? 그 주변에 공급책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당연히 붙어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마약쟁이들도 유력자 옆에만 공급선을 붙이면은 다 끊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몰아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얼마의 어떤 죄를 졌는지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걸 그거를 감안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네. 상선이 끊기고 그것까지 혹시 막은 거 아니냐. 좀 더 크게 네. 확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네.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이철규 의원도 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해달라. 나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경찰법 모은 사람이 후배 경찰들이 이렇게 좌절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은 쓱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배프의 촉 좀 마치기 전에 좀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이제 강단으로 좀 가신다고 말씀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뭐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강의를 잠깐 맡게 돼 갖고 중요한 그 뭐 프로파일러 경찰 관련된 그런 강의죠. 강의를 이제 하시면서 수업을 또 하시면서 또 후학들을 또 키워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포의 촉을 사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배포님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뭐 아마 이 시작할 때 몇 년, 저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해오면서 아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속 시원한. 아이고, 저희는 아쉽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럼에도 중요 사건이 있고 배포님을 꼭 모셔야 될 시점이 되면 배포님을 반드시 모셔서 중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배포님. 감사합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